안녕하세요. 네. 형처럼 건강한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 요새 좀 건강 염려증이랄지 뭔가 그런 그 염려증들이 좀 저 우리 있거든요. 나이가 그럴 때가 나이의 문제로 치환하지 아 나도 말고. 너무 염려돼. 근데 이게 단순히 네. 그러니까 몸 건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뇌 건강. 뇌 건강이요? 지금 변호사로서 너무 치명적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뇌 건강은 저는 괜찮은데. 아니 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 뇌가 이 SF야. 신경 전달 물질이 내 몸 안에서 잘 분비되고 잘 수용되고 그런 상태가 좀 더 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일을 바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실내에만 갇혀 있다든지 그렇다 보니까 이 세로토닌 같은 것도 잘 안 나온다든지 너무 도파민에만 약간 대화가 지금 주제가 오늘 뭐지? 브레이킹 배드? 아니 제가 네. 내 몸과 마음을 되게 해치는 나의 습관 중에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가 진짜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이더라고요. 제가 저 진짜 손에 놓지를 못하거든요. 저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샤워하고. 제 거 카톡에는 바로바로 나가던데요? 선택적으로 하시나 봐요? 네, 너무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이라서 그러니까 뭐 물론 무음이라든지 이런 걸 해놨을 때 놓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제가 늘 뭔가 화면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요새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럼 뭐예요? 형도 스마트폰부터 보고 시작하죠. 그건 뭐 물어볼 게 없지 않나? 일어나자마자 이거잖아요. 알고리즘의 노예야. 자기 전에 요거 일어나서 딱 요거.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항상 커넥티드 돼 있다는 게 되게 나의 스마트함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누구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내가 되게 스마트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항상 좀 불안하고 뭔가 이게 누가 나한테 지금 연락이 왔는데 내가 답을 못한 게 있지 않을까? 아 그쵸.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나를 좀 불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안에 5개의 이메일이 왔으면 이거를 그냥 내가 이메일 확인하는 그 딱 시간에 그 5개의 이메일을 한 번에 확인하면은 5분, 10분만 신경 쓰면 될 일을 1시간 동안 그 이메일이 올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일로 갔다가 뭐 내가 다른 데로 다시 간다든가. 그게 잘 안 맞아요. 사람이 멀티태스킹을 원래 못 한대잖아.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고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뇌는 한 가지 일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메일에 엄청 얽매여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휴대폰 들고 나한테 어떤 노티피케이션이 온 게 없나를 계속 확인하는 듯한 느낌. 근데 솔직히 제가 몰래 형 카톡 이메일만 확인한다고 중독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지금 이게 23시간 동안에 뭘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면 얘기해보세요. 네이버 뉴스를 엄청 검색해. 그러고 그 유튜브 스튜디오 가서 구독자 수랑 영상 조회수도 검색해. 그걸 왜 봐요? 난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세로토닌 물질이 자꾸 그때마다 우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 네. 그 다음에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서 주식 시황도 확인해. 뭐 여러 가지로 우울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수치랑 막 이런 것들에 되게 내가 막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그 수치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은 조금 하루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하루가 짧아요. 인스타 제일 빨리 얘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일 뒤에 굳이 얘기하는 느낌인데 인스타부터 깠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인스타는 제가 어떤 피드를 올렸을 때 피드나 스토리를 올렸을 때만 그때는 여러 번 계속 계속 새로 고치해가지고 누가 하트를 많이 근데 지금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정상인데요? 형이 지금 중독이라는 거는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그러니까 건데 지금 중독자들끼리 굉장히 얘기를 하니까 정상이야.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요새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쓴 뭐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한다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뭐랄까 좀 정신건강과 뭐 효율 이런 거에 관한 책인데 이런 것들을 봐도 정보를 좀 끊고 살아봐라.
네. 그러니까 아예 하루를 끊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뭐 그런 나의 정보를 접한 채널을 일주일에 뭐 한두 번만 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형이 엄청 정보를 많이 취합하는 사람이야. 나는 형이랑 친해. 그럼 굳이 내가 막 정보를 항상 커넥티드 돼 있으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형 만나서 요새 뭐 중요한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듣기만 해도 세상을 팔로우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 없다. 저는 그 이런 역할을 최병님이 해주고 계신데 지금 본인의 본업을 지금 해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내가 정보를 왜 이렇게 여기서 지금 다 얻는 요즘에 뭐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았나? 근데 그거를 뭐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에 그래도 내가 정보를 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라든지 이메일을 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좀 한정 지어 놓으면 네. 확실히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하게 놔두질 않아. 요새는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 터지는 거 알죠? 비행기에서도 이메일을 확인해야 돼 요새는. 요즘 세상에 변호사 하기가 더 피곤해졌대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로만 그걸 하니까 그런데 이메일 보냈는데 왜 못 받냐? 그게 이제 왜 더 안- 이상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항상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스마트폰만 없었어도 인터넷만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막 그게 실시간으로 확인된다는 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터미네이터처럼 과거로 누굴 돌려보내가지고 스마트폰 개발을 전면 중단시켜. 중단시켜야 돼. 아니 변호사들이 모이면 그거 알죠? 이렇게 밥 먹는데 전부 다 계속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막 얘기하다가 이거 계속 하는 거 알죠? 아니 근데 요새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4명이 밥을 먹으면 4명이 다 형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 안 하고 휴대폰 보고 있는 거 이거 완전히 그런 다반사고. 근데 인스타그램 보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메일 계속 이메일 리프레시하는 거는 사실 좀 자괴감 드는데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맞아. 네. 뭐 왔으면 막 갑자기 얘기하다가 나 이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막 나는 진짜 막 고민 상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잠깐만 나 그래 스마트폰 중독은 빨리 치료하고 다음에 보자. 근데 내가 되게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너 좀 그러지 좀 말라고 하는 행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냐면 대화 중에 휴대폰 꺼내서 모바일 게임 하는 애들이 있다. 그거는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지. 그거는 나도 내가 이메일은 용서는 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또 다 듣고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듣고 완전 있어. 상 중독자. 그죠. 저는 요즘 하여간 그게 나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좀 첫 단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뭐 내가 뭐 갑자기 하루에 5km씩 뛰어야겠다라든지 그런 거는 것들보다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게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훨씬 더 해야 하는 맞아요. 일인 것 같고. 그 사실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뭐 많이 기여하지만 몸도 그런 게 요즘에 다 우리 이렇게 그 라운드 숄더인 거 알죠? 이렇게 나 지금 우리 형은 저 나한테 그 반대로 돼 있는 거 헬스장 가면은 맨날 트레이너가 어깨 피라고 이거 피라고. 근데 이게 요즘에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서도 기본적으로 이게 라운드 숄더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전제로 진단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디폴트로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그렇지.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 너무 이제 어깨도 결리고 이래가지고 그 마사지사가 여기가 너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진단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좀 중독. 뭔지 알죠? 아니 근데 그렇게 중독이면서 왜 제 카톡은 다 씹는? 저는 바로 답하는 무슨 스타일이에요. 저는 보면 바로 답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왜 안 보냐? 왜 일이 아니라 내 형한테 보내고는 그냥 내일쯤 다 볼 거다라고 나 그런 적 생각하다.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많은 이제 뇌 과학자나 뇌 치료사, 뇌 트레이닝 하는 이제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을 쓴 참 많이 읽으시죠. 짐 퀵인가? 뭐 그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 유명한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 보는 걸로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서울의 실정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서울 살면서 그러기 쉽지 않은데. 초고속 인터넷. 이거는 필수예요.
나라 실정에 맞는 솔루션을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제가 스마트폰은 뭐 완전 쓰레기니까 이걸 집어 던져버려야 된다 이런 거는 따지고 보면 되게 러다이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대의 이거 어떤 그게 아니고 근데 어차피 우리 이 흐름을, 시대로 갈 수밖에 그쵸. 없잖아. 이번에 오픈 AI에서 챗 GPT 나왔을 때 음. 하버드랑 뭐 이런 대학교들에서 챗 GPT를 이용해서 시험을 봤는지 아니면 리포트를 썼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막 그런 거를 막 개발하고 있다는 거야. GPT가 저보다 잘 쓰더라고요. 진짜 막 형이상학적인 질문에도 답을 너무 현자야 완전. 아니 근데 어. 그 뭐 어느 대학에서 뭐 그런 데잖아. 이제 다 글로 갈 건데 그거를 잘 활용할 윤리를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그거 쓰는 거 금지. 그쵸, 이런 쓰는 식으로. 거를 금지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다. 근데 뭐 스마트폰도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뭐 옛날 2G 시대로 돌아가서 네. 폴더폰 쓸 거다 음. 이렇게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그거를 없겠죠. 할 제가 사실 하나만 다른 길로 세면은 얼마 전에 90년대, 2000년대 뭐 서울 풍경 뭐 이런 사진들이 가끔 돌잖아요. 네네 그거 컬러로 그때는 컬러였어요. 네 90년대, 2000년대 무슨 소리예요? 근데 그 2000년대 사진을 딱 보니까 명동 사진이 있는데 명동에 그 왜 그 밀리오레 막 뭐 이렇게 있고 한 그쪽 사진인데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 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 쫙 앉아서. 근데 그게 뭔지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 뭐 한 3시쯤 너랑 나랑 밀리오레 앞에서 보자 이랬으면은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친구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이러저러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하늘 보면서 올 때까지. 지금 이러고 있죠. 근데 다 요새는 이거잖아요. 근데 못 돌아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그게 쓸데없는 생각일지언정 굉장히 깊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지금보다 더 많았다고요? 잡생각 천국이었고 그리고 되겠네. 친구들이랑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잘 기억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곱씹고 뭐 이런 게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요새는 굉장히 기억도 인스턴트화 돼가지고 얘가 대충 뭐 필요한 꼭 필수적인 것들은 해주니까 생활에서 그러니까 내 기억력 자체가 맞아. 좀 많이 제한되는 맞아.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나이 때문인지 왜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꼭 스마트폰 문제는 아니지만은 맨날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는 길을 우리가 몰라. 길을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 진짜 서울에서 그 수년을 운전을 했는데도 가라는 길을 대로만 몰라. 딱 하니까. 길을 아예 몰라. 그래서 저는 요새 아는 길이랑 뭐 이렇게 대충 아주 급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내비 끄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지방 갈 때도 그 책 알잖아요. 이거. 갖고 가시면 되겠네. 뭔지 전국 알죠? 도로지도. 출발하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보면서 연구를 막 한다고.